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학년 주로 2학년 지문을 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2학년 지문을 보는 것은 이제 여름방학 때 한번 쭉 돌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2학년 지문을 통해서 이제 글의 구조가 어떻게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공부한 것이 얼마만큼 익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구조적으로 특징이 있는, 그래서 이게 2학년 지문이긴 하지만 2학년 지문들 중에서도 쉬운 거는 일단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률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에서 좀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골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지문 중에서 이 지문이 형태적으로 보면 가장 짧죠. 중간에 좀 그림이 들어있어서 좀 퍼진 느낌인데, 그림을 뺀다면 그 지문의 길이가 훨씬 더 짧을 거예요. 하지만 정보량은 결코 뒤지지 않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경제 지문과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보는 이 과학 지문을 비교해 본다면 정보의 양은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그래서 그 지문의 길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자, 해볼게요. 찰스 다윈은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확인하시죠. 어린 식물이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보고 어린 식물의 일부 부위를 가리거나 절단한 후 햇빛에 노출시키기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을 했대. 어떤 것 때문에?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부위를 가리거나 그 다음에 절단하고 이런 실험을 했대. 그렇구나. 이 실험 이후에 보인생에게는 식물이 특정 부분 어떤 부분이야? 이 특정 부분 앞에서 얘기하는 일부 부위, 요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특정 부분에서 빛을 인식하고, 그러면 빛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화학물질이 줄기를 따라 뿌리 쪽으로, 화학물질이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결과인 거네. 그 외의 것들은 어때? 앞에서 다윈이 실험한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벤트는 이 화학물질을 옥신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면 이 글은 결국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옥신. 그런데 이 옥신과 관련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빛에 대한 인식,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지,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옥신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1문단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2문단부터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서진아, 우리 지문에서 그림이 나오면 어떡하는 거였죠? 이용하는 거. 그럼 서연아, 서진.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서연아, 그럼 이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하는 거였어? 현수,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하는 거였어? 유진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하는 거였죠? 이용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는 이제는 지문에 이 그림을 직접적으로 혹은 그래프나 도표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지문이 줄고 있어. 거의 잘 안 쓰고 있어. 대신에 이제 이 그림을
주로 어디에서 활용을 하냐면 문제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지문에 혹시 그림이 있는지 혹은 그래프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에 그림이 있는지 그래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좋아. 그래서 문제라도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그림과 혹은 그래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 생각으로 지문을 읽는데, 그럼 활용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결국 이 내용을 저 그림을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설명한 내용을 그림에다가 쓰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읽을 때와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쓰고 눈으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훨씬 더 잘 남아있는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나오는 정보량이 많아. 그런데 이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정보가 생각보다 잘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그래프에, 이 그림에 뭔가 끄적끄적거린 것이 별로 없어. 아니, 전혀 없네요. 지금 끄적거리고 있어. 네. 그래서 현우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겠다가 아니라 미워할 수 없는. 네, 하는 짓을 보면 미운 짓이 많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잖아. 집에 가서 시험지 찢지 말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을 이제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간단하게 적으면서 이제 볼 거야. 식물은 분열 조직이 있는 줄기의 맨 윗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1문단에선 특정 부위에서 옥신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특정 부위가 어딘지 알아 몰라. 그런데 지금 딱 보니 그 특정 부위가 어디래? 그렇지. 그러니까 요 맨 윗부분하고 지금 1문단에 있던 특정 부위가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연결해도 좋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했던 건 목소리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중간에 끊으면 목소리가 괜히 설레발 치면 안 되잖아. 맞죠? 사실 여름방학 때는 주로 우리가 손으로 좀 하자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거 보는 순간 맞아 1문단에서 특정 부위였지라고 눈으로 짚어주는 것, 머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1문단의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글을 잘 읽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 특별한 거 없죠?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어. 그러면서 이제 옥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옥신은 주로 식물세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대. 윤진아, 신장이 무슨 뜻이야? 지금 이 문맥에서 신장은? 그렇지.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문단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뭐였어? 하나는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과 그 다음에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지. 그러면 뿌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거구나. 아니면 그 햇빛 방향으로 꺾이면서 식물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옥신인 IAA는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인 이것과 이온화된 형태인 두 가지로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지금 옥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옥신에 두 가지 형태가 있대. IAA와 IAA-.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된 거고 얘는 이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각각 나뉘었으니 일단 이 둘의 어떤 차이점, 설명 대상이 나뉘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뭐가 작동돼야 돼? 공차가 작동이 돼야 돼. 얘는 당연히 옥신인 거니까 어떤 점에서 얘가 다른 역할 혹은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돼.
봅니다. 이온화되지 않은 옥신은 봐봐 이제 구분해서 끊어서 봐야 돼. 옥신은 확산되어 세포질로 유입된 후 뭐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 아 먼저는 세포질로 유입된 후 얘와 얘로 이온화된다. 어휴 이렇게 나뉘네. 하지만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옥신은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못 간다는 얘기인 거네. 얘는 지금 간다는 거였는데 얘는 못 간대.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옥신 유입 수송체를 거쳐야만 세포질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두 가지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 확인해야죠. 얘 지금 얘는 들어갔어. 그런데 얘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뭘 이용한다고 했어? 옥신 유입수. 그럼 여기서 얘가 옥신 유입 수송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하면 봐봐. 지금 이 핵심적인 과정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인지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을 활용을 하면 머릿속에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남는다. 계속 봅니다. 3문단이요. 지금 3문단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2문단에서의 그림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2문단에 있는 그림을 활용한다. 봅니다.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은 세포막에 있는 H펌프를 활성화한다. H펌프가 활성화되면 세포질에 H+들은 H+ 펌프가 작용해 뭐가? 펌프가 활성화되면 똑같은 내용이죠. 얘네들은 세포벽으로 수송된대.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지. 기본적으로 주술관계 확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단계가 어떻게 돼? 옥신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H+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세포벽으로 이동했다는 거지. 세포질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다시 안에 있던 H+가 바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H+에 수송된 세포벽에서는 H+가 증가해요. 당연한 거죠. pH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그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지. pH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섬유소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쐐기 모양의 효소가 활성화된다. 너무 길어. 맞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여기서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 뭐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H+가 감소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효소가 활성화. 이렇게. 그래서 이 쐐기 모양이니까 지금 저런 거 봤을 때 지금 이 H+는 위에 그림에서도 있었잖아. 네모 상자 아닌 거. 그거 확인하면서 봐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쐐기 모양의 요소가 세포벽에 있는 섬유소들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그런데 이게 2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쓴 거야. 맞지? 지금 이미 얘기했잖아. 이거 문장 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봐. 활성화되면 삼투현상에 의해, 얘가 원인이죠. 인과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삼투현상에 의해 세포질로 물이 유입된다. 삼투현상, 세포질로 물이 유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과정이 길면 중간에 끊었다가 그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그 핵심적인 것만 짚으면 지금 옥신이 세포질로 들어가. 그리고 세포질로 들어간 다음에는 H+가 나와.
그래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 효모가 활성화돼. 효모가 활성화되면 물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줄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물이 유입된 세포질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구나. 팽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지. 왜 이 부분에 또 물결 표시일까? 왜 물결 표시해야 돼? 지금 이 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이 문단에서 옥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렇지.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신장하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 이거를 보고 옥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포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과정 때문에 신장한다는 거구나. 이 설명이 끝난 거죠. 근데 아직 이 신장하는 것과 이 과정과 이게 휘는 것과 혹은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연결된 건 없어. 아직까지는. 맞죠? 그냥 이게 세포실 안으로 들어가면 신장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야 돼. 넘어갑니다. 세포질의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지금 결국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포질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그 세포를 식물을 신장시키는 것은 결국에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이 신장시키는 거는 1문단에서 얘기했던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과 그 다음에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디에 연결된다는 거야?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네. 뿌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식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옥신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질 밖으로 옥신이 뭐야 이 새끼? 들어왔는데 다시 또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돼. 이온화된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걸 이용했어? 앞에서 뭐 이용했어? 옥신 유입 수송체를 이용해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봅니다. 이때 세포막을 통과하는 통로로 핀 단백질이 이용한다. 그럼 이제 구분해. 기능은 지금 이 핀 단백질 보면서 방금 우리가 떠올렸던 옥신 유입 수송체 이 핀 단백질을 보면서 옥신 유입 수송체를 떠올려주고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지. 들어갈 때는 개였고 나올 때는 얘였고 공통점은 통로라는 거죠. 맞지? 그리고 위에서는 어떤 거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야? 신장시키는 거 설명할 때 수송체 얘기했던 거지. 여기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뿌리 쪽으로 이동할 때는 핀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야. 그냥 정보는 그 파트에 맞게끔 각각 나누게. 사실 기능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야? 뭔데? 통로. 기능으로 똑같아. 그런데 어떤 때 쓰이는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표현 주의해야죠. 그래서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걸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글에서 핵심 정보는 이 문단의 핵심 정보는 뭐지?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새로 나온 정보는 맞죠? 여태까지 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한 건 없었으니까 확인하는 건 필요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후순위가 되는 거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모든 정보는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필요한 정보는 글과 관련된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할 것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밀어낼 건 밀어내고 이건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는 처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봐주는 것이 좋겠다. 혹시라도 문제에서 핀단백질과 관련되는 것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에서 건너뛰어야지. 왜? 왜 건너뛰어야 돼?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그 선택지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선택지를 처리하고 처리가 됐더니 남은 선택지가 핀 선택지를 다른 선택지가 남았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 대신에 이 핀 단백질 자체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넣지만 핀 단백질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알아. 왜냐면 이 핀 단백질을 거쳐야지만 어떡할 수 있어? 그렇지.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핀 단백질이 뿌리 쪽으로 이동할 때 나왔지라는 거는 알고 있긴 하지만 핀 단백질 자체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우리가 그 지문을 읽고 처리해야 될 정보가 어떤 것인지. 계속 봅니다. 핀 단백질은 세포막의 좌우나 아래쪽에 위치하여 좌우나 아래쪽 옥신이 이동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식물이 빛을 향해 휘어지는 굴광성은 굴광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드디어 이제 이 부분이 1문단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하나에 해당하는 거잖아. 뿌리 쪽 이동. 그 다음 이제 뿌리 쪽 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 뭐야? 휘어지는 거. 굴광성은 옥신이 세포막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핀 단백질을 거쳐 이 부분이 중요하네.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거 이제 주의해야죠. 빛의 방향으로 휘어지는 건데 그 빛의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옥신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로 핀 단백질은 세포막 아래쪽에 주로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아래쪽에 퍼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옥신은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하며 식물 세포의 신장을 약간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장하는 것이 이 이동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네. 이제 이런 글이 쉬운 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주면 쉬운 거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글은 좀 어려운 글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글은 점점 3학년 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떡하겠어? 선택지로 내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 딱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글은 뭐 구조를 정리할 게 없어.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 위에서부터. 다만 주의할 게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때 나뉘어지는 구간, 내용상 나뉘어지는 구간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지. 봅니다. 1번 OX에 줄기의 맨 윗부분은 빛에 반응한다. 맞아 들려? 맞죠? 그렇지. 그 부분이 연결되네. 저는 풀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저 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2번입니다. 얘는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세포질로 이동할 수 있죠. 얘는. 그런데 AA-이원화된 이 옥신은 세포질로 못 가냐? 그렇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이 생긴 거죠. 3번. 옥신이 세포질로 유입되면 끊어서 세포벽에 있는 H 플러스 양의 변화로 인해 맞아? 맞죠? 그럼 세포질에 있던 것이 세포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 세포벽으로 물이 유입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그렇지. 세포질로 유입되는 거예요.
세포질로 유입돼야 그러고 난 다음에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 과정이잖아. 옥신이 세포질로 들어가. 그럴 때 H 플러스가 세포벽으로 나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포질로 물이 들어와. 그래서 신장이기 때문에 이건 핵심 내용이지. 4번.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세포벽의 옥신으로 인해 아까는 아니랬는데 더 심각해집니다. 맞아, 틀려. 이거는, 이 문제는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틀려. 지금 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황은 어떻게 됐어? 세포질에 있는 옥신이 세포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옥신 어디 있어야 돼?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세포질의 옥신이지. 뭐야? 이거 다 동의하지 못하지? 유경 어떻게 생각해?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렇죠. 저는 항상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관 테스트에 선택지가 제 이름으로 구성이 되면 걔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써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학원 그만둘 때까지 주관 테스트에서 선생님 등장하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한 번 더 써먹어야겠다. 다시, 지금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어디서? 세포질 안에 있던 옥신이 세포 밖으로 나올 때 그때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휘어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세포 벽에 있던 옥신이 아니라 세포질에 있는 옥신이어야죠. 그래서 저 앞부분이 틀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는 세포질과 세포벽으로 구분이 돼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문제를 통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객관식 문제를 보면 막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1번 문제예요. 1번은 어렵지 않죠? 현우야 몇 번이야? 1번. 그렇지. 현우 풀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를 되게 잘 봐야 돼. 얘는 어디가 틀렸냐면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 지금 우리가 봐왔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요 2번 선택지 방식입니다. 윤지는 어디 틀렸어? 2번이 틀렸어. 이게 어디가 틀렸어? 상태상에게 세포질로. 그렇지. 과정, 순서,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물이 유입되는 이유, 뭐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거지? 삼투현상. 그런데 이 선택지를 보면 물이 유입되면 삼투현상이 발생해. 인과를 어떻게 써? 뒤집었죠. 그러니까 이 인과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과학하고 기술 지문이 어렵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정보들의 관계, 이 순서 관계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첫 시간에 봤던 인문 지문은 이런 관계 없었잖아. 그냥 A, B, C 이런 정보들이 좀 나열이 돼서 어떻게 나눌지를
우리가 그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관계까지도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이 관계까지도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아. 지금 새로운 말을 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딱 바꿨더니 이게 순간적으로 뭐가 틀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택지를 볼 때 끊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야. 세포줄로 물이 유입되면 이렇게 끊고 삼투 현상이 발생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거 틀렸네 라고 반응해야 돼.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틀렸네 라고 반응을 했어야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잘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자꾸 문장을 어떡하라고? 끊어서 보라고. 끊어서. 그냥 전체 문장을 읽지 말고 자꾸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넘어갈게요. 빡칠 뻔했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3번 문제는 쉽죠? 근데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처리가 돼야지. 기억이야. 끝부분을 잘랐대. 그럼 옥신이 생산될 수가 없으니 옥신이 생산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잘할 수 없고 또 휠 수 없어. 그 다음에 빛이 통하지 않는 고가를 씌운 것. 그럼 얘도 니은도 기읍과 어떻게 해야 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야지. 맨 윗부분에서 옥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빛이 통하는 고가를 씌운 것. 이거는 아무 의미 없죠? 똑같이 일반적인 식물하고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리을. 빛이 통하지 않는 가리개를 중간 부분. 이게 이제 과학 실험할 때 하는 거잖아. 변인들을 다 통제하는 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뻔하죠. 그런데 선택지는 그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지금 여기서 틀린 게 3번이지. 야, 3번 봐봐. 니은은 곡갈이 있는 위쪽으로 옥신이 이동하겠고, 이거는 보기가 없어도 틀렸던 거잖아. 맞지? 옥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렇지. 뿌리 쪽이니까 아래죠. 됐어. 그래서 지문에는 정보가 많긴 했지만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은 이 언제적 시험이야. 2학년 3월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지.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했지만.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학년 때는 내가 아까 거기 OX 문제로 나왔던 이런 선택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어떤 문제 유형과 지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